일요일 새벽 5시 이강인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의 15라운드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리그에서 어중간한 팀 낭트였습니다. 이 팀엔 손흥민 팬들이라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소코라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다른 리그와 다르게 점점 승점 차이를 벌리면서 4월이면 조기 우승을 할 수 있는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8연승을 도전하게 되는데 리그 자체가 수준이 아쉽다 할지라도 파리 생제르맹이 B클럽인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강인은 기대 이상으로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핵심 중에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인기가 매우 높고, 엔리케 감독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전술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낭트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이 팀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잘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출전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일 뒤에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중요한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패배 시 최악은 조 3위로 유로파 리그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강인의 최초의 챔스 16강 경험이 무산될 위기인 거죠. 1차전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가볍게 승리를 했는데,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무패였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도르트문트는 현재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포칼컵 탈락에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전반 15분에 훈멜스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10명이 뛰어버린 체력 방전 경기를 치러버렸습니다. 이러면 도르트문트는 우선 16강 진출은 확정이라서 파리에게 큰 점수차를 지지 않는 이상 조 1위이기 때문에 힘을 뺄 확률도 꽤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뭐였냐? 이강인의 선발 출전, 그것도 팬들이 바라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돈나룸마 골키퍼가 이전 경기 퇴장 때문에 신예 골키퍼가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하키미, 마르키뉴스, 다닐루, 루카스, 솔레르,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 은바페, 바르콜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우선 마르키뉴스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게 파리로서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체 명단에 자이르 에메리도 들어왔다 보니까 파리의 베스트 라인업이 다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왼쪽 미드필더,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3개의 포지션에서 활용했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에게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강인은 모든 포지션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때문에 멀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던 파리는 겨울치고는 기온이 12도가 되어서 경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낭트는 직전 경기에서 2위인 니스를 잡은 팀이라서 완전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팀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인지 경기는 의외로 팽팽하면서도 살짝 지루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활약은 돋보였죠. 전반 15분에 이강인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은바페에게 롱패스를 제대로 꽂아주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 이어지는 크로스들이 이어졌지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아찔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상대를 제끼려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상대 수비수가 발로 이강인 얼굴을 까버렸습니다. 와, 이강인도 마스크 쓸 뻔했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도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를 맡은 걸 자주 보게 된 후에 오른발킥이 매우 좋아졌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드필더로서 전방에 찔러주는 역할과 세트피스 킥을 맡았기 때문에 주발만 사용하면 됐는데,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라인 깊이 들어올 때 오른발 쓸 때도 어색함이 전혀 없이 택배가 잘 배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른발 슈팅도 좋아졌죠. 이강인은 소속팀에서는 국가대표 때처럼 투지를 불사르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B클럽인 만큼 이강인만 의존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죠. 이강인이 파리에서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것도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이게 뭔지 세트피스 전담까지 하고 있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인에게 주전 경쟁이란 말은 하지 맙시다. 경기가 많은 만큼 교대를 할 뿐 이강인은 확실히 주전 맞습니다. 골은 전반 40분에서야 나오게 되는데, 의외로 그동안 호러쇼를 보여줬던 바르콜라가 혼자 득점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왼쪽에서 박스 안까지 밀고 들어오더니 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위 볼 것도 없이 냅다 슈팅해버린 게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바르콜라도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반에 골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후반전 10분 만에 낭트가 코너킥에서 완벽한 헤딩골을 만들면서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엔리케 감독 계획이 틀어질 수 있죠. 손쉽게 이겨야 선수들을 쉬게 해주는데 오히려 다급해진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이강인도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결국엔 이강인 활약 보려고 시청하는 건데 아무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보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덴벨레, 콜로무아니, 아센시오, 자이레메리 등등 보이면서 이강인이 교체될 순간인데, 어라? 이강인이 포지션만 바뀐 채 계속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강인이 챔스에서 선발 출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원점 상황에서 골이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하기에 이강인을 그대로 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판단은 적중을 합니다. 음바페의 페널티킥 유도 리액션도 통하지 않고 계속 골이 없이 흘러가다가 후반 81분 덴벨레가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예리한 킥에 결국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헤딩 골이 나왔다면 이강인 어시스트가 되는 건데, 선방에 막히면서 세컨볼을 교체로 들어온 콜로무아니가 기어이 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강인의 킥이 힘이었죠. 이렇게 파리는 8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진에서 음바페와 함께 풀타임을 뛰었고, 통계 매체들 중에서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을 7.8점으로 최고 평점을 주었고, 풋몹과 스쿼드는 7.7로 그래도 평점 2위였습니다. 득점한 선수보다 더 높은 평점, 득점한 선수만큼의 평점이었습니다. 드리블도 거의 다 통하고 전매 특허인 볼 간수 역시 탁월했습니다. 이제 이강인이 그토록 원하는 챔스 16강 진출 여부만 남았네요. 목요일이거든요.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이미 챔스 조 1위로 확정된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경기도 있었는데, 매우 여유로웠던 뮌헨에게 최악의 경기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도 일주일을 쉬면서 더 강해진 뮌헨일 거라 생각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1975년 이후에 무려 48년 만에 최단기간 5실점을 하는 대구력으로 1대5 참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이는 김민재에게도 축구 인생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뮌헨의 5실점 중에 4실점이 김민재가 담당하지 않는 구역에서 나오면서 아무리 괴물 센터백이라고 해도 커버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첫 4실점 모두 뮌헨 선수들의 실수로 시작해서 프랑크푸르트의 득점으로 이어진 겁니다. 뮌헨은 전반 11분부터 35분 사이에만 연달아서 3실점을 하면서 급격히 무너졌는데, 그 시작은 라이트백 마즈라이였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이제 바톤을 넘겨서 반대편인 레프트백 데비스와 센터백 우파메카노의 합작품으로 상대 원맨쇼를 지켜보면서 실점했습니다. 거기다 이젠 미드필더 키미까지 집중력을 잃고 안일한 패스로 커트당하고 우파메카노는 막아내지 못하고 실점하면서 김민재가 손쓸 수 없는 곳에서만 3실점으로 뮌헨의 승기가 완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전반 마지막에 키미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챔스도 나갔던 팀이고 홈인 만큼 만만치 않은 팀이었습니다. 후반에 추격은커녕 2실점을 더하면서 베스트 11을 가동하고도 참패였습니다. 김민재도 유럽 진출 후에 처음 보는 평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매체들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혹평을 쏟기도 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했고, 스코어가 매우 의외라면서 담담했습니다. 뮌헨은 실제 슈팅 20개 대부분을 다 압도하고도 패배했습니다. 그냥 딱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고 넘겨야죠. 그나저나 레버쿠젠이 너무 폼이 좋아서 이 승점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뮌헨 우승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지, 김민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맨유 박살내버리길. 이강인, 김민재 모두 챔스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